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독일에서 보내드리는 이용기의 독일 이야기 TV입니다. 오늘은 육사 천안문 사태를 상기하자. 육사 천안문 사태를 상기하자. 사실 오늘 독일은 성령 강림주일로 월요일까지 놉니다. 아주 뜻깊은 날, 이런 테마를 가지게 된 것을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자, 1989년 6월 4일 천안문 사태, 아주 민중들이 많이 일어나고 특히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천안문 사태가 큰 사태로 번졌죠. 근데 불행히도 이 사태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것은 같은 해 1989년 루마니아에서는 봉기가 일어났을 때 군이 민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선거를 했는데 중국의 경우는 그 반대로 군이 민에 가입하지 않고 정부에 가입함으로써 결국은 천안문 사태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과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해서 그것이 아주 무의미한 사건인가? 전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세계가 변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천안문 사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차 대전 이후에 이 사회주의 진영의 그 붕괴 과정을 한번 간단히 살펴볼 필요 있어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분단이 되고 하면서 이제 1954년 백림에서는 이제 봉기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 56년 헝가리에서도 봉기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68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프라하의 봄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부가 다 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하나의 반박이었었죠. 하나의 반대운동. 그러다가 80년대 말 이 바웬사 자유노조를 폴란드에서 건설하면서 또 자유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체코에서 하벨에 의한 77 헌장이 선포가 되고 또 헝가리아가 또 이 소방세계로의 국경선을 갖다 개방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독에서는 평화혁명을 통해서 결국은 백림장벽이 붕괴되고 독일 통일의 기회를 찾게 된 거죠. 그런 가운데서 그 후 소련은 74년 만에 결국은 빵 문제, 자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결국은 멸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후 잘 나가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 후 이제 푸틴이 집권을 하면서 지금 20년 넘었습니다만은 또 새로운 하나의 제국주의 정책을 지금 감행하고 있어요. 하나의 독재 정책을 지금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 중국에서의 올림픽 우리가 보면서 이 시진핑과 이 푸틴이 서로가 하나의 일종의 동맹 관계로 세계를 한번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야욕을 과시한 적이 있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바로 곧 100일이라는 날짜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어린애가 희생되고 부인이 희생되고 모든 문화시설이 파괴되는 이런 가운데 그러나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은 우크라이나 승리로 돌아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은 제가 지난번에 한 교회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선과 악의 전쟁으로서 이 푸틴의 결과는 이제 뻔히 멸망의 길을 가리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것은 푸틴에 의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 유럽에서만의 영향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 영향이 확대되면서 무엇보다도 이번 일로 통해서 자유세계가 결속하는 계기를 마련했어요. 한때는 이 나토의 그 필요성이 있겠는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서로 이렇게 지원금도 내지 않으려고 이런 상태는 나토가 다시 심지어는 중립국으로 있던 스웨덴이나 이 핀란드가 다시 나토에 개입을 하려고 하는 이런 지경까지 이루고 지금 이게 나토 문제가 아니라 태평양 지역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의 전 자유세계 결속을 다짐하는 이런 상태에 지금 우리가 빠져 있다는 생각을 할 때 굉장히 우리는 자유세계는 고무적이지 않은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꼭 유럽이나 이것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국정 문제로도 이제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참 러시아가 그냥 일방적으로 이겼더라면 시진핑이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그보다도 앞서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공공연히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대만을 갖다가 그냥 침공하려고 그런 야망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존 바이든의 영국, 일본 방문에서 어떤 기자 질문에 대해서 대만이 공격받을 때 어떻게 하겠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바이든 대통령은 사수하겠다. 대만을 사수하겠다. 이것은 큰 우리 자유세계를 위한 큰 역할을 좀 했다고 봅니다. 시진핑을 제가 볼 때 2012년부터 집권하고 있습니다. 이 시진핑은 푸틴보다는 좀 신중한 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동안 홍콩을 갖다 전부 이 민주화 세력들을 탄압을 하고 홍콩을 자기 직접 지배하에 지금 뒀으나마는 그들의 목표가 지금 대만이라. 근데 대만을 이제 사수할 확고한 지금 자유세계 결단이 지금 결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진핑으로서 굉장히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천만다행에도 이 무능한 문재인 정부가 결국은 사라지고 그래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는 그리고 한미동맹을 어느 것보다도 강화하려고 하는 윤 대통령이 등장함으로써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가 다시 살아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국내 조건 여러 상황에서 제가 비춰볼 때는 중국의 변화가 앞으로 일어나지 않겠는가. 지금 서방세계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어떤 자유무역을 통해서 중국의 변화를 유도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실패했어요.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국에서는 인권 탄압 문제가 요 근래 위구르족의 탄압 문제로 세계적으로 지금 기사화가 됐습니다만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남진아해를 점령하고 세계적인 팽창 정책을 지금 감행하고 있는 것이 중국의 지금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직접 위협이 될 그러한 상황인데 다시 유럽과 이 태평양 또 우리 국동에서는 또 우리 미국과 또 우리 한국 그다음에 일본과의 관계에서 또 타이완까지도까지 우리가 하나의 결속 상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얼마인지 우리가 중국을 견제할 수 있지 않는가. 자,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에서도 저는 내부적으로 변화가 오리라고 봅니다. 중국에 지금 공산당원이 8천만입니다만은 기독교 인구가 더 많다고 그래요. 또 중국에는 그 지하 조직의 그 힘이 굉장합니다. 이 지하 조직이 다시 살아날 경우 중국에도 변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푸틴 시대, 이 시진핑 시대가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우리가 다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오리라 생각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지금 그러지 않아도 북한이라는 것은 그냥 굶주림에 또 이번에 코로나 사태까지 겪으면서 참 그 최악의 상에 지금 빠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이런 국내 조건을 감안할 때 우리가 국내적인 정책을 잘하면 통일의 기회도 우리는 포착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천안무사태가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진 이거는 천안문 사태 일어났을 때 탱크 앞에서 한 청년이 조용하는 모습. 천안문 사태하면 이 탱크에 대한 이 조용하는 모습이 꼭 상징적으로 천안문 사태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